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인버스 ETF 상품에는 3달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증권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거 헷갈리는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의 자금 유입이 늘었다는 건 일반 국채 ETF 상품 수익률이 그만큼 안 좋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안 좋아졌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코스콤에 따르면 4일 마감,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3개의 국채 선물 인버스 상품에 약 4천 원에 가까운 3,900억 원가량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그리고 KB자산운용의 라이즈 국고채 3년 선물 인버스, 그리고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상품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간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와 라이즈 국고채 3년 선물 인버스에는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저하된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특히 지난달 12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와 정도와 속도, 방향 전환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결이 장기화될 거란 예상이 이 국채금리 상승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달 1일 국채금리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인상의 듀레이션이 금리 민감도가 큰 장기물은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는 걸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 듀레이션이 가장 큰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는 3달간 10% 이상 또는 그에 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 국고채 30년 ETF들도 같은 기간 7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국채 금리 급등세가 언제 진정될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내년 수급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당장 하락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또 연말까지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는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내년 채권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국채 발행량은 올해가 230조 원 규모였는데 여기보다 2조 원 오른 232조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채 발행량 증가는 2조 원으로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은행채와 지방채, 회사채 등 전체 채권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채 순 발행액이 13조 3,400억 원을 기록해서 월간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증시 활성화의 시중 자금이 현재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행에 쌓인 돈이 줄어든다는 건데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계속된 고환율 기조로 은행의 외채 지급 준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이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들은 원화부채에 대비해서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지급 준비율을 요구받습니다. 이 환율이 올라서 달러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이 비율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기조에서 은행채 발행 압력이 더 크다는 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채권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CC글라스가 회사채 발행 계획을 이달에서 내년 초로 연기했습니다. 네, 일각에선 미국 연준 금리 인하가 우리 채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겁니까?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환율 기조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한 해석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고용업체 ADP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여기에 더 환호를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전망치가 4만 명 증가했는데 관측을 뒤엎고 3만 2천 명 감소한 결과를 보여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약화된 고용 지표에 다음 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 우리 고환율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 차에 따른 우리 시장으로 채권 유입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력은 금리 인하가 미국채 금리 하락과 환율 상승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일본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우려를 자극해서 국내 금리 변동성의 확대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4월에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따른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국채 지수 추종 자금은 2조 5천억 달러인데 한국 국채 비중이 2%가 조금 넘어서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국채 금리 급등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시장에서는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채권 시장은 투자 심리가 극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등 조금 안정화 시도를 확인한 뒤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